안녕하세요. 네. 직접 저의 환자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요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이야기인데, 36살 여자 환자였습니다. 36살 여자 환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는 안 아파요. 허리는 안 아픈데, 오른 다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이래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왔는데, 보통 허리가 안 아프니까,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나이가 36이니까, 인터넷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36살 환자들은. 그러니까, 대충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감을 가지고 오셔서, 허리 디스크 맞지요?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환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죠. 아니나 MRI 검사를 이렇게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이 디스크, 우리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요 뒤로 신경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요거는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본 사진이고, 이거는 수평으로 자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면 저 신경이 엉덩이를 거쳐서 다리로 내려가니까 허리는 안 아프면서 다리만 아플 수가 있어요.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술을 하고 싶어 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선택지를 이제 3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치료하고 약 먹어볼래? 그리고 두 번째는 통증주사 맞을래?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정도면 째지 않고 시술 같은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할래?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줬어요. 선택지를 줬더니만 직장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물리치료로 다닐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은 하기 싫고, 그렇다고 병원에 자주 나오는 건 또 하기 싫고, 그래서 주사 치료하고 이런 어떤 조금 띄엄띄엄 병원에 나올 수는 있고, 또 효과는 조금 좋고, 수술은 아니,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이렇게 했는데,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아프면 와서 주사 맞고, 안 아프면 또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막 지났어요. 시간이 막 지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죽겠다고 이제 온 거예요, 다시. 그래, 다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셔가지고 또 검사를 했더니만 하여튼 굉장히 악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 보면 아까 요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도식화 시킨 그림인데, 요렇게 노란 게 이제 신경인데 이렇게 누르면 되게 아파지는 거죠. 여기처럼. 그래 막 수술해달라고 이제 죽겠다고 이제 난리를 쳐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넣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 1cm도 안 째고 구멍을 이렇게 하나 딱 넣어가지고 저 터진 디스크를 싹 빼냈죠. 빼내서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기억이 나는 게, 환자가 이거는 전신 마취도 안 하고 살짝 수면을 취하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회복실 이렇게 모시고 나오면 금방 또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드는데 크게 째지 않았으니까 허리도 안 아팠을 거 아니에요. 약간 뜨끔뜨끔한 이런 정도였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다리가 안 아프니까, 다리가 안 아프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이야기가 참 허망하다. 내가 1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한 30분 이거 하는 이 치료를 통해가지고 다리 통증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느냐고 되게 허망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뒤에 또 이제 환자를,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경과가 좋은지 이렇게 환자를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2달 뒤에도 아주 만족스럽게,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디스크가 저절로 낫기도 해요. 잘 관리를 하고 뭐 물리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저절로 낫기도 하는데, 이렇게 직장 생활에 바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낫고 악화와 그러고 또 좋아지는 게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확 악화돼서 이제 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1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활동적인 삶을 못 살았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플까봐 위축되고 막 이런 삶이 1년간 이어졌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관리도 잘 못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환자는 잘 나았으니까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2달 뒤에 외래에 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통증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이걸 왜 진작하지 않았나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수술이 능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2번째 사례를 또 알려드릴게요. 2번째 사례는, 이 환자는 68세 여자 환자였어요. 68세 여자 환자였는데, 이 걷기가 힘든 거예요.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까지 못 걸어요. 그러니까 한 200m 정도만 걸으면 이렇게 쉬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쉬었다 가야 되고, 앉아서 이렇게 좀 쪼그리고 있으면 좀 편해지고, 그리고 마트에 가면 카트가 있잖아요. 카트를 이렇게 끌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쭉 지내오셨는데, 그냥 환자 말씀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말씀. 그리고 뭐 주변에 모르겠습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무릎도 안 좋고 뭐 잘 못 걷고 이런 사람이 들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본인도 당장 가만히 있을 때 엄청 아픈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럭저럭 이렇게 그냥 나이 탓을 하면서 버텼는데, 딸이 이걸 보고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에 오시기 싫어하는 걸 딸이 끌고 왔어요. 딸이 보니까 이 상태가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 주변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역시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만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런 통로가 막 좁아져 있는 거예요. 예, 막 좁아져 있었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 관절염 같은 게 조금 생기면서 이 관절도 두꺼워지고 까맣게 보이는 인대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인대도 두꺼워지고 이러다 보니 이게 막 서서히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로 자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디스크 때문에 갑자기 터질 것 같이 아팠던 그 여자 환자하고는 달리 갑자기 심하게 아프진 않는 거예요. 서서히 이게 병이 진행이 되니까. 단지 이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면 잘 못 걷게 돼요. 그리고 하체 힘도 빠지고, 운동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신체의 다른 기능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다리도 가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협착증의 이제 도식화된 그림인데, 이렇게 신경 통로가 넓던 게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리고 관절염에 의해 가지고 뼈가시 같은 것도 자라게 되죠. 퇴행성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도 제가 3가지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물리치료하고 약을 먹을래? 또 주사 치료를 해볼래? 또 세 번째는 또 처음 아까 전에 디스크 수술한 추간파 탈주령 수술한 그분하고는 달리 또 여기에 맞는 내시경 수술이 있어요. 이건 조금 뼈를 깎아내는 마취를 하고 하는 내시경 수술인데 그걸 할래 말래 했더니만 역시나 수술은 하기 싫어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싫어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 약 이거는 좀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낫는다는 거는 원래 해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주사 맞으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사를 한 2번 맞았어요. 2번 맞았는데 뭐 좀 좋아졌어. 한 2달의 기간 동안에 좀 좋아졌는데 한 50%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좀 뭐 나빠지길라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 환자분 어르신이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아. 이거보다는 이제 고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시술 같은 수술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했죠. 또 했습니다. 또 해서 아까 전에 이 좁아진 데를 이렇게 넓혔어요. 이렇게 넓혔어요. 이렇게 넓혔습니다. 신경이 이제 잘 통하게 됐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증상이 이제 좋아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또 다시 봤죠. 딸하고 또 같이 왔어요. 그래서 석 달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쉬지 않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가끔은 커피 한 잔도 하신다고 이렇게 너무 만족하시면서 또 이 진작 안 한 걸 후회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협착증의 증상이 수술은 다 두려워하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경도 눌린 기간이 오래되면요, 변합니다. 신경도 변하고, 어떤 신경은 죽고, 그래서 수술해도, 결과가 조금 나빠질, 뭐, 약간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증상이다. 나 불편한데, 이거 옛날하고 너무 다르다. 이러면,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검사를 해서, 꼭히나 수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너무 두려워서 병원에 안 오다가 시기를 놓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 68세 김모 어르신의 사연은 결국은 이분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200m도 못 걷다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잘 동네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딸도 좋아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우리가 자주 재수술을 하러 옵니다. 다른 데서 수술하고 나서. 또 뭐, 한 몇 년 있다가 오시기도 하지만, 금방 다시 오기도 합니다. 한두 달 있다가 오시기도 하고. 근데 이 사례는, 60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재수술 한 케이스인데, 제가 수술한 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일단 한 다음에 왔어요. 이분 60세 박모 선생님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서 이제 즐겁게 이렇게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 앞이 막 터질 것 같이 해서 잘 못 걷게 막 이렇게 되니까 엉금엉금 그 주변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만 디스크가 생겼다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터진 디스크도 좀 없애고, 약간 좁아진 것도 조금은 넓히고 이런 수술을 했어요. 그 약간 째고 했죠. 째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신경이 눌려 있으니까 안 눌리게 해주니까 또, 그리고 삐져나온 디스크도 없앴고, 환자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통증이 이제 다 사라졌겠지.
그래서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이제 뭐 잘 지냈는데 2달 정도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더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더 심한 통증이 찾아왔는데, 이거 그냥 막 아픈 것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걷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오른쪽 허벅지가 힘이 빠져가지고, 계단 같은 거 내려가면 이게 넘어질 것 같이, 이런 상태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술 전에 이렇게 해봤더니만 요렇게 재발을 요렇게 했고, 요렇게 옆에서 본 모습이 이거고, 그리고 요 뼈가 앞으로 조금 빠져나왔어요. 여기는 옛날에 이분이 납작하잖아요. 협착이 좀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통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뼈마디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디스크도 재발을 하고, 또 그 짧은 나중에 뼈가 밀리니까 신경 통로도 좁아지고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종 진단은 이분은 재발했습니다. 디스크가 2달 만에 뭐 좀 무리하다가, 그리고 이거 뼈가 밀리면서 협착증이 그 사이에 생겼어요. 그리고 그 협착증이 뼈가 밀리는 걸 전방전이라고 합니다. 뼈가 앞으로 이렇게 밀린다고. 그래서 이게 3가지가 있었고, 뭐 선택지를 드리고 자시고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 하니까. 근데 재수술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재수술은 막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어요. 재수술은. 그러니까 수술을 한번 하면요, 신경하고 그 주변이 다 들러붙어 버려요. 그거 처음 수술할 때는 신경을 이렇게 젖히고 디스크를 딱 뺄 수가 있는데, 들러붙어 버리니까 이게 잘 이렇게 제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다 보면 다치잖아요. 신경도. 신경이 다치면 신경은 회복이 또 잘 안 되고, 오히려 다친 신경 때문에 없던 통증도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고 거기를 원래 수술을 한번 해서 뼈도 좀 없애놓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원래 모양새가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한 모양새가로 돼버려가지고 수술할 때 잘못하면 헤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수 또 다른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피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그 흉터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수석거리다 보면 피가 그 막 뭐 어디 혈관 하나 터져서 쫄쫄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쭉 나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수술한 데는 딱딱해져 가지고 염증이 잘 생겨요.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뭐 이런 걸 떠나서 복합적인 이런 어떤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 흉터하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 등 쪽, 신경의 뒤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배로 들어갔습니다. 배로 들어갔다고 해서 배를 크게 하는 건 아니고, 배 구멍을 조금 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걸 피해서 신경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깨끗하게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신경 통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넓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뼈는 흔들리니까 나사를 이렇게 딱 넣어야 되는데, 앞쪽에서 조금 뼈 사이를 교정할 수 있는 케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넣고, 뒤쪽에서는 안 째고 구멍만 내서 나사를 딱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의 계획을 한 목표는 통증을 없애고 또 재발이 확실히 방지가 됩니다. 그러고 척추가 삐그덕거리는 걸 안 삐그덕거리게 회복을 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터진 디스크를 이렇게 없애고 약간 옆쪽으로 요로 들어갔죠. 요로 배 앞쪽, 이 배 앞쪽, 배 척추 뒤쪽인데, 요런 걸 요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간격을 유지를 딱 시켜주고 여기 터진 건 없애고 뒤쪽에는 나사를 이렇게 구멍만 내서 딱 박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안 째고 하나.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재발도 방지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끔찍하죠. 끔찍한데 생각외로 끔찍하지 않습니다. 생각외로. 이걸 뒤에서 다 하면 끔찍합니다. 근데 앞에 조금 뒤에 조금 하면 별로 안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다 하려 하면 뼈를 이거 다 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피도 철철 나고 하여튼 그런 건데 앞에 조금 뒤에 조금 하면 구멍만 내서 합니다. 구멍만 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나사 넣고 뭐 이렇게 안 하는 경우면 좋았겠죠.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인데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저 혼자 하기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배도 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배를 할 수 있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일반 외과 의사, 일반 외과 왜 맹장 수술하고 하시는 이런 분이잖아요. 일반 외과 선생님이면서 척추를 전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형외과 관절 보시잖아요. 관절 보는 의사 중에서도 척추를 또 따로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도 머리도 보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척추를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척추를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팀을 구성해서 일반 외과이면서 척추를 전공한 사람하고 같이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술도 의사 혼자 독가라이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하고 팀. 그리고 우리 병원에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수술해본 일반 외과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척추 전문 의대병원에서부터 1995년부터 저랑 같이 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수술을 했고 이 환자의 경과를 보면 다음 날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허벅지 통증은 없어졌고 3일째는 힘이 이제 금방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보조기를 착용하고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었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보조기 없이도 약간은 절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었어요. 걸을 수 있었고 그리고 3개월째 제가 이렇게 외래 오시잖아요. 보니까 근력도 거의 정상이 됐고 일상 보행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사례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허리는 별로 안 아픈데 엉덩이 다리가 막 터질 듯이 아프고 막 찢어질 듯이 전기가 쭉쭉 흐르는 이런 증상, 혹은 아까 68세 김모 어르신처럼 마트 가서 한 200주 잘 못 걷고 카트를 끌어야지 좀 편해지고, 왜냐하면 카트를 끌면 허리가 이렇게 좀 구부러지면서 신경 통로가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카트를 이렇게 잡고 그러면 편해합니다. 이런 증상, 혹은 수술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다 나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이런 경우, 보통은 다른 병원에 가면 뭐 수술한 그 병원 가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술한 병원 가도 별다른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재수술은 팀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수술한 병원이 팀이 안 갖춰져 있으면 자기가 수술한 경우라도 자기가 낫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흔한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고,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병원을 꼭 소개하는 건 아니고 이 적절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지 빨리 건강하게 일상생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걷지 못하면 우리는 급격히 노화합니다. 심폐도 기능도 떨어지고 뭐 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협착증을 잘 치료하면 수명이 7년이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착증 때문에 못 걷잖아요. 7살 7년 빨리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걸을 수 있어야지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제 강의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